1992년 한국은 중국과 수교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대만과 단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대만의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는데요. 과거 대만의 총통이었던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했고 결정적으로 카이로 회담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이끌어냈던 역사가 있음에도 한국이 대만을 등지고 중국의 편에 들었다는 배신감 때문이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만의 혐한 정서가 이때 이후로 급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실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을 지지했던 것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독립하면 한국을 중화민국의 위성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난 뒤 한국, 일본, 몽골,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을 모두 중화민국의 식민지로 만들 계획이었다고 하죠. 단지 대륙에서의 패권을 중국 공산당에게 빼앗기고 대만섬으로 쫓겨나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지 못함으로써 지나고 보니 한국의 독립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결과만 남았을 뿐입니다. 만약 그가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가 대륙을 통일했더라면 한국의 독립에 도움을 줬다는 빌미로 무리한 것을 계속 요구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죠. 둘째로 한국이 1992년 대만과 단교하기 이전부터 이미 대만에는 혐한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대만의 방송국들은 일제히 서울의 달동네를 비춰주며 이런 곳에서 올림픽을 치룬다는 것이 말이 되냐 라며 조롱했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대만의 오랜 우방이었던 일본과 미국조차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1970년대 대만과 단교를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의리를 지킨 한국만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의 혐한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만의 국민들은 혐한 정서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뼛속까지 친일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만은 일본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찬양하는 수준인데요. 대만의 노년층 중에는 자신을 대만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고 자부하는 경우도 많으며 일제강점기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대만을 일본이 일으켜줬다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을 적대하고 있으니 대만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괘씸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국민 정서를 이용해서 대만의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반한 정서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한국이 자신들과 비슷한 배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현재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에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데요. 한국은 1948년 독립을 하였고 대만의 정부를 이룬 국민당이 대만 섬으로 건너온 것은 1949년이었습니다. 이후 두 국가는 모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불리며 세계 경제에서 눈여겨보던 소강국이었고 독재 정치를 경험하기도 했었죠. 또한 공산국가를 곁에 마주하고 있는 독특한 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대만은 5,800억 달러의 명목 GDP인 것에 비해 대한민국은 1조 6천억 달러의 명목 GDP로서 무려 3배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순위에서 10계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한국은 반도체, 휴대폰 등의 산업과 한류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에서도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만의 한 커뮤니티 유저들은 도대체 어쩌다가 한국과 대만이 이런 격차를 보이게 되었을지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대만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었다는 사실이 슬퍼. 한국의 휴대폰이나 자동차들의 퀄리티가 최악이라고 평가받았던 시기도 있어. 엄청 자존심 상했을 테지만 그럼에도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 그 결과 이제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지. 한국인들의 애국심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해. IMF에 대한 대응을 봐봐. 나라가 힘들 때 자신의 재산을 선뜻 내놓는 사람이 중화민국에는 몇이나 있을까? 한국은 단결력이 남달라. 이 부분이 너무 부러워.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그에 반해 대만은 아직 정식 국가도 아니야. 이제 우리가 한국을 견제할 수준이나 될까? 한국한테 우리는 필리핀 같은 존재감일걸? 한국 사람들은 애국심이 엄청나잖아. 우리가 대부분 일본 제품을 쓰는 것에 비해 한국인들은 국산품을 찾아서 쓴다고 해. 그러니까 자국 산업의 성장이 가능했던 거지.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야. 대만은 계속 남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한국은 어떻게든 스스로 해내려고 한다는 거지. 대만은 일본에게 의지하거나 미국에게 의지하거나 하잖아.
한국은 한창 성장할 때 정부가 대기업을 장려해서 급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거지. 대만은 좋게 말하면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고 중소기업을 장려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정부에서 손 놓고 있었던 거지. 한국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한국은 항상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에게 중국은 바다를 건너야 있는 적이지만 한국은 당장 코앞에 북한이라는 적을 맞대고 있으니까. 한국은 삼성 그리고 문화 콘텐츠가 엄청나지. 대만의 문화 중에 세계적인 게 있어?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지. 휴대폰 관련해서도 이름난 브랜드가 없잖아? 한국은 도시 수준도 달라. 모두 새로 지어서 멋진 건물들이 많은데 대만은 일본이 남겨놓은 건물들을 계속 쓰니까 낡은 건물들 뿐이야. 그런데 비싸기는 엄청 비싸지. 한국은 공식 국가인데다가 다른 나라와 자유롭게 수교할 수 있잖아. 2005년까지만 해도 대만은 한국에게 넘사벽 수준이었는데 말이야. 한국인들은 근성부터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커. 동기부여를 잘하는 민족이지. 국민들의 의식이 너무 다르지.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잘못된 일을 저지른 이들은 모두 임기 후에 심판을 받고 있는데 대만은 어떤 비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아. 한국에도 분명 문제점들은 많아.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만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나은 게 다른 점이지.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베트남은 2달여간 신규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코로나19로 사망한 이는 전무하다. 외신들은 베트남이 진정한 승자라며 한국처럼 신속하고 광범위한 접촉 추적 시스템이 방역 성공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10일 베트남 뉴스통신에 따르면 베트남의 누적 확진자는 332명, 사망자는 0명을 집계했다. 특히 지난 57일 동안 지역감염 사회의 신규 감염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단 의료 수준과 경제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태국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3,125명, 58명이다. 더불어 베트남 인구는 9,600만 명으로 태국보다 2,600만 명이나 많다. 10일 베트남 VN 지수가 하락세로 오전장을 마감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현재 VN 지수는 전장보다 12.22p 내린 855.15로 오전장을 마쳤다. 74종목이 올랐고 294종목은 내렸다. 한밤 미국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VN 지수는 전날보다 25.52p 내린 841.85에 출발했다. 그러나 미국 뉴욕 증시 선물이 반등하고 시장 공포심이 한풀 꺾이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 낙폭을 다소 줄였다. 이날 오전 호치민 거래소 거래액은 오조동으로 전날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호치민 거래소와 하노이 거래소에서 총 50억 동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매수 규모가 가장 큰 종목은 베트남 VN3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VFM-VN30 ETF 펀드다. 베트남에서 한국 투자자 거래가 가장 많은 종목이기도 하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농림업, 개광, 식품, 음료수, 보험, 일반 제조, 숙박, 외식, 부동산, 은행이 하락했다. 상담 서비스, IT 기술, 소매는 강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가운데 비에콤뱅크, 빈그룹, 빈홈, 비나밀크, 비에띵뱅크 등은 주가가 하락했다. 반면 BIDV은행, 사콤뱅크, 화팟그룹 주가는 소폭 올랐고 페트로베트남가스와 태콤뱅크는 제자리 걸음했다. 한편 하노이증권 거래소의 HNX 지수는 내린 114.5로 오전장을 마쳤다. 베트남 자동차공업협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만 1,761대가 판매된 대비해 5월에는 총 1만 9,081대가 판매됐다. 하지만 5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전히 30% 낮았다고 베트남 자동차 협회는 밝혔다. 승용차는 판매량의 68%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상용차와 다목적차로 구성됐다.
지난 5월 판매된 자동차의 41%가 수입차였다. 국내 제조업체 정하이가 매출 31.4%를 차지하며 시장 선두 자리를 지켰고, 토요타가 22.4%, 혼다가 14.6%, 포드가 10% 순이었다. 이래서 5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79,396대를 기록했다. 토요타, 포드, 혼다와 같은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대입행과 싸우기 위한 정부의 명령에 따라 4월에 2주 동안 공장과 대리점을 폐쇄했다. 타인공그룹은 연 매출 10억 달러를 올리는 베트남 굴지의 기업이다. 약 20년 전 중국산 트럭을 수입해 팔던 이 회사를 갑부의 대열에 올려놓은 건 자동차다. 전국의 판매망을 보유한 타인공은 2011년 현대자동차와 합작해 자동차 조립 공장을 만들었다. 수입 자동차를 규제하고 국내 조립 생산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2018년을 기점으로 두 회사의 시너지가 폭발했다. 타인공 현대차는 작년에 79,568대를 판매해 토요타를 제치고 베트남 1위 브랜드에 등극했다.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다. 시장 점유율 20%에 육박한다. 타인공 현대차의 스토리는 1970년대 현대차와 일본 미쓰비시가 맺었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현대차는 미쓰비시를 기술 스승으로 삼아 독자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기술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미쓰비시와 청출어람의 길을 가려 했던 현대차의 치열한 암투는 한일 양국의 기업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꼽을 명장면이다. 현대차는 과거 자신이 구랬듯이 타인공과 사투를 벌여야 할까? 지금까지 타인공의 행보만 놓고 보면 기술 역전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타인공그룹은 자동차로 번 돈을 건설 부동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호찌민시에 3개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고, 이달 말엔 다낭시 인근 해변에 신라 호텔 브랜드를 단 9층짜리 고급 호텔을 개장할 예정이다. 호텔 인근에 조성 중인 럭셔리 리조트도 37동에 달한다. 국영기업과 은행을 제외하면 베트남 주요 간판 기업들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성장했다. 세계 1위인 빈그룹만 해도 리조트와 럭셔리 아파트 건설로 불을 쌓았다. 지난해 빈그룹이 계열사인 빈페스트를 통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스마트폰과 TV까지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빈그룹은 여전히 부동산 재벌로 인식되고 있다. 빈페스트의 하이퐁 자동차 공장도 부동산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해안공단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지만 이곳엔 빈페스트 공장 하나만 달랑 들어서 있다. 빈그룹이 BMW의 구형 모델을 빈페스트 브랜드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데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공단 분양을 통해 떼돈을 벌 것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기업들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베트남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부는 경제 성장의 결과물일 뿐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공장 부지의 가격이 오른 건 삼성전자 같은 해외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앞다퉈 들어왔기에 가능했다. 리조트와 럭셔리 아파트의 가격 상승 역시 해외 관광객과 비즈니스맨들이 베트남으로 몰려온 덕분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런 아킬레스건을 더 dwi약하게 할 것이다. 베트남 부동산을 지탱하는 핵심 중 하나는 관광산업이다. 국내 총생산의 약 6%가 관광업에서 나온다. 빈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온 빈펄 리조트는 사실상 개점유업 상태다. 계열사인 빈홈이 새로 지은 럭셔리 아파트들은 미분양 사태에 처했다. 부동산 및 레저 전문 그룹인 FLC의 올해 손실액은 8,4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과 관광산업의 붕괴가 위험한 이유는 그 파장이 금융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부동산과 레저로 쉽게 돈을 번 베트남의 간판 기업들은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도 쉬웠다. 은행들은 거의 10%에 육박하는 예대 마진을 누리며 떼돈을 벌었다.
코로나19는 과거의 선순환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게 한다.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경제가 2009년 금융위기 때처럼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 여전히 해외 자본 시장과의 연계가 낮은 데다 차이나원을 고려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베트남의 발전 속도다. 아킬레스건을 공격당한 베트남은 당분간 절름발이로 지내야 할 수도 있다. 리틀 타이거 베트남이 호랑이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물음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베트남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선 관광산업의 부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세이프 헤이븐이란 마케팅 전략을 펴고 있다. 10일 기준으로 베트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2달 가까이 확진자 수도 제로다. 응우옌 쏜푹 베트남 총리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시설 재개방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베트남 정부가 1차 목표로 세운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해 아세안 소속 국가들이다. 겨울 시즌인 올 4분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게 베트남 정부의 계획이다. 방식은 간단하다. 대형 위락시설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철저한 검역 아래 해외 관광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관광객들은 2주간 격리 의무가 없고 골프장 등 리조트 내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계획대로만 된다면 한국에 잠재된 해외여행 수요가 베트남으로 몰릴 수 있다. 지난해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은 429만 명에 달한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이달 30일 2020 밋 코리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